이번 시간에는 우리 if 함수 체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표 1번이 이렇게 있고요. 표 2번이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입구 일자요. 입구 일자가 A3에서 A7번 그 영역에 들어있대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입구 일자 하고 있죠. 자, 이곳에 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주중이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면 주말이다. 그거를 이제 입구일에다가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월요일이 1번으로 시작하는 그 방식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날짜를 가지고 요일 번호, 요일의 일련 번호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한 함수가 우리 위크데이라는 함수죠. 자, 그러면 위크데이 함수에 우리 옵션에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있었어요. 우리 1번이 있었고 2번이 있었고 3번이 있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1번은 우리가 생략하고 쓰게 되면 그게 이제 1번이죠. 1번. 그래서 우리 요일 옵션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더라.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1번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숫자가 요일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7번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2번도 옵션을 2번 쓰게 되면 얘도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7번으로 가는 거고요. 3번이 이제 0번부터 6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이제 1번을 쓰게 되면 요 요일번호 1번이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그렇게 가는 게 우리 옵션 1번이요. 옵션 2번은 똑같이 숫자가 1부터 7까지 가는데 거기서 이제 요일만 다른 거죠. 얘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요일까지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옵션 2번이요. 그 다음에 옵션 3번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숫자가 바뀌어요. 0번부터 6번까지로 가는데 0번은 이제 월요일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월요일이 1번으로 시작하는 그 방식을 써라. 월요일이 1번인 게 우리 옵션이 2번이죠. 2번. 그래서 우리 위크데이 함수에서 옵션을 2번으로 쓰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월요일이 1번으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옵션을 1번으로 쓰면 안 되겠죠? 해서 이거 옵션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크데이요. 자, 위크데이 하고 열어주고 우리가 입구 일자 찍어주면 되겠죠? 이 입구 일자에 요일 번호를 구해라. 그때 옵션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2번하고 나왔고요.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요일 번호가 이렇게 맞게 나오겠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이라고 그렇게 이제 출력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7번이 일요일이라 그랬으니까 토요일은 6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일 번호를 구했을 때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면 주중으로 출력해 주세요. 그리고 6번하고 7번은 주말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쓸 거예요. 그렇게 쓸 때 금요일이 5번이죠. 5번. 해서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요일 번호 있어요. 이거를 이제 if로 물어볼 겁니다. 자, if로 물어보는데 이 요일 번호가 5 이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5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될 거고 5번이랑 같다. 그러면 이제 5번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일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5 이하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때 요일 번호 우리가 구해준 게 그때 5 이하다. 그러면 얘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는 그 얘기니까 우리 주중이라고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주말이라고 출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여기서 구한 그 요일번호 구해라.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주중이라 그랬으니까 5 이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1번이 월요일이고 2번이 화요일, 3번이 수요일, 4번이 목요일, 그리고 5번이 금요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냐?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그 얘기니까 주중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 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얘는 아까 요일 번호가 2번이었어요. 2번 그럼 이제 화요일이니까 이제 주중하고 나온 거고, 그 밑에 요일 번호가 6번하고 7번이 있습니다. 6번은 토요일이고 7번이 일요일이죠. 그럼 얘네 두 칸은 이제 주말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5번이죠. 요일 번호가 5번이다. 그러면 5번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중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칸은 이제 6번이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니까 주말하고 그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지금 if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에요. 이만큼이 조건이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위크데이 자주 나오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 옵션은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입고가 있고 판매가 있대요. 입고하고 판매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곳에 쭉쭉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값이 각각 300 이상이면 재입고라고 그렇게 이제 나타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입고 여부를 표시해라. 그때 이제 if하고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를 풀 때 요 count if라는 요 함수가 조건에 만족하는 그 개수를 세주죠. 해서 우리가 지금 요 두 칸의 범위를 잡고 300 이상인 거 그거에 개수 세주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얘도 300 이상이고 얘도 300 이상이죠. 그러면 그때는 결과가 2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count if에서 나온 그 결과가 2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count if의 결과랑 2랑 똑같다. 그 얘기는 둘 다 이제 300이 넘었다는 그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두 칸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300 이상인 게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count if로 묶어서 그렇게 이제 300 이상인 거 개수 세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값이 1하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는 이제 300 이상이고 하나는 아니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칸 보세요. 그 밑에 칸은 둘 다 300 이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count if로 묶었을 때 그때 이제 결과가 얼마 나온다? 2가 나오더라. 그러면 count if의 결과가 2가 나왔다. 그 얘기는 둘 다 300 이상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count if 먼저 쓸게요. 자, count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요 두 칸에서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크거나 같다 300 해서 300 이상인 거 개수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놓고 엔터 일단 눌러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둘 다 300 넘었죠? 여기도 둘 다 300 넘었죠? 여기도 둘 다 300 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데이터는 얘만 300 넘었고요. 마지막 데이터도 얘만 300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개수가 1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해서 우리가 지금 count if로 구한 그 결과값이 2가 나온다. 그 얘기는 둘 다 300이 넘었다는 그 얘기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count if 이 자체를 우리가 if 함수로 묶어주면 됩니다. if라고 써주고 지금 이곳에서 나온 그 결과값이 뭐랑 똑같냐? 2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2랑 똑같다. 그 얘기는 둘 다 300 넘었다는 그 얘기니까 둘 다 이렇게 300 넘으면 이제 뭘 출력해달라? 우리 재입고라고 그렇게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으로 출력하라 그랬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쌍따옴표 두 개 땅땅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우리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얘는 이제 둘 다 300 넘으니까 재입고하고 나온 거고요. 그 밑으로 채우기 쭉쭉 해서 보니까 여기도 둘 다 300 넘었고 여기도 둘 다 300 넘었죠. 해서 그런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재입고라고 그렇게 출력이 됐고 다른 데이터들은 빈칸이 그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해서 우리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재입고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 출력해달라. 그렇게요. 그때 이제 둘 다 300 넘었나 안 넘었나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300 이상인 것들의 개수를 세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0 이상인 게 만약에 두 개가 나온다면 둘 다 300이 넘었다는 그 얘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 조건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파손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파손하고 5개다, 2개다, 1개다, 8개다, 2개다 하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파손이
가장 많은 것은 주의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외에는 이제 공백으로 그렇게 이제 비곡한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파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지금 8이라는 값이죠. 그러면 얘만 이제 주의, 그게 이제 출력되면 되고 나머지 칸들은 다 공백이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면 파손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장 큰 그 값을 찾을 거예요. 찾을 때 우리 함수 보니까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라지 가지고 요 판설에서 가장 큰 값 먼저 찾아보자고요. 그럼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라지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라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파손들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찾아라. 첫 번째로 큰 거, 제일 큰 값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8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큰 값을 찾을 때는 내가 첫 번째 칸에서 샀든 두 번째 칸에서 샀든 세 번째 칸에서 샀든 무조건 우리는 최대값을, 우리는 제일 많은 값을 우리가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돼요. 해서 지금 뒤에 3에서 뒤에 7번 범위 잡은 거 있죠? 여기다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누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전부 다 8 나오는 게 맞죠? 왜? 우리는 최대값 구할 때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게 8이니까 8하고 다 나와야죠. 지금처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라지라는 요 함수 가지고 제일 큰 값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라지라고 썼죠? 그 앞에 가서 이제 if 함수를 물어보면 돼요. 자, 제일 큰 값을 이제 찾아놨는데 이거랑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이 첫 번째 데이터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주의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빈 공백 출력해라. 이렇게 써주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좀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를 쭉 해보니까 지금 파손에서 가장 큰 값이 8인데 거기에만 주의라고 표시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빈 공백기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게 맞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해서 제가 3번 문제 풀 때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if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 조건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주의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요.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가장 많은 값, 그거를 이제 라지라는 그 함수를 이제 찾았죠. 가장 큰 값을 이렇게 찾아놓고 야, 너 가장 큰 값이랑 똑같아? 너 똑같아?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똑같은 값이 있네. 그럼 똑같으면 뭘 출력해라? 주의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빈 공백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식 쓴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서류가 있고 면접이 있대요. 우리 서류 점수들이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면접 점수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 들어있습니다. 자, 이 두 개 값이 20 이상이면서 두 점수의 평균이 30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 외에는 불합격이다 해서 합격하고 불합격 이거를 결과에다가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곳에다가 이제 합격 불합격 출력하라는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서류 점수는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야, 너 20 이상이야?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면접 점수가 있으니까 야, 네가 이제 20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조건 보니까 평균이 30 이상이면 이라고 했어요. 근데 평균값은 우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값도 구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에버리지 함수 쓰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해서 지금 서류도 20점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도 2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평균도 3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했을 때 그때 이제 합격이라고 출력하는 거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점수 이제 미달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불합격이라고 그렇게 이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평균값부터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 에버리지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에버리지라고 쓰고 서류하고 면접하고 이 두 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27.5 하고 나온대요. 그리고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만 이제 평균이 30점 이상이 아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30점 넘네요. 평균값은.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자, 평균 구해놓은 거 이거는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if 함수 물어보자고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는데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그 세 개의 조건을 우리가 싹 다 a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줄 거예요. 해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서류 점수가 20점 이상이냐?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면접 점수가 20점 이상이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평균 아까 우리가 컨트롤 X 해놨죠. 컨트롤 V 눌러주면 평균값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30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end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end 함수가 지금 가로가 여기서 시작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로가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 컴마, 세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세 가지 조건 다 써준 거예요.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이제 참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해서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합격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불합격이라고 출력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if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 눌렀더니 불합격하고 나왔어요. 왜? 얘는 서류하고 면접하고 둘 다 20점 넘었지만 우리 평균값을 아까 봤을 때 20 얼마였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이제 30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불합격이 나온 거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마지막 사람은 왜 불합격이에요? 면접 점수가 20 이상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불합격이 나온 거예요. 해서 지금 4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우리 if를 기준으로 보면 요만큼 이제 조건이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식 써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조건이 이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번째 조건이 있고 여기 세 번째 조건이 있죠.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and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세 개의 조건을 and로 다 묶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응시 코드가 있대요. 자, 응시 코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 응시 코드에서 네 번째 문자가 그랬어요. 응시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S, B, C, K, C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 문자가 S 또는 K면, S나 K면 수도권이다. B나 C면 우리 지방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주지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S가 됐든 K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수도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S랑 똑같아, K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오하라는 요 함수로 이제 그 두 개의 조건을 묶어줄 겁니다. 그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응시 코드에서 네 번째 문자를 먼저 꺼내와야 돼요. 그때 이제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꺼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드 함수로 그거 먼저 꺼내오자고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미드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응시 코드가 있는데 이 응시 코드에서 몇 번째 거부터 네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몇 개 가지고 와라. 한 개만 갖다 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쓰고 나서 엔터 눌렀더니 S하고 가지고 왔죠.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B, C, K, C 하고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 이제 응시 코드에서 네 번째 글자를 꺼내왔어요. 요거 이제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 함수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S 또는 K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하라는 함수 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자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미드 함수 이거 붙여넣기 해주고 미드 함수에서 꺼내온 게 뭐랑 똑같냐? S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또 미드 함수 붙여넣기 한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뭐랑 똑같냐? K랑 똑같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를 꺼내온 게 S랑 똑같냐? 그리고 미드 함수를 꺼내온 게 K랑 똑같냐?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오하로 싹 다 묶어준 겁니다.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수도권이라고 출력해라. 만약에 S도 아니고 K도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B하고 C라는 얘기니까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 못하면 지방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자, 우리 수도권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지방이라고 출력해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if 한번 썼으니까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 한 번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수도권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S니까 수도권 나오는 거 맞죠? 그 밑에 건 이제 B예요. B니까 뭐 나와야 돼요? 우리 지방 나와야죠. 그 밑에 C예요. C도 뭐 나와야 돼요? 지방 나와야죠. 그리고 그 밑에 거 K는 이제 수도권 나오겠죠. 그리고 C니까 뭐 나와요? 우리 지방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풀 때 쓴 식에 제가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때 이제 우리 수도권을 출력하기 위한 조건이 두 개였어요. 요 미드함수를 꺼내온 게 s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고 미드함수를 꺼내온 게 k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때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오화로 그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합계의 순위를 구하여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합계 점수가 쭉쭉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순위를 구하래요. 순위를 구해서 그 순위가 만약에 1등이 나오면 최우수다, 2등이 나오면 우수다. 그 외에는 공백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에다가 우리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순위를 구할 때 합계가 높은 점수가 1등이다. 그렇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요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순위가 1등이랑 똑같냐? 물어보고 1등이랑 똑같으면 최우수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2등이랑 똑같냐? 그럼 이제 우수라고 출력해라. 그 외에는 공백으로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묶어주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순위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랭크 EQ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랭크 EQ라고 이렇게 써주고 자, 이 첫 번째 사람의 이 점수가 어디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죠. 그때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5등이래요.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순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85점이 제일 높은 점수 맞죠? 해서 1등 나온 거고요. 두 번째로 높은 게 83점이에요. 해서 83점이 2등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명만 최우수다 우수다 그거 이제 출력되면 되고 나머지는 다 공백이 이제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순위 구해놓은 거 이 식 있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if 함수를 물어보자고요. 자, if 만약에 컨트롤 V요. 내가 순위를 구했다. 이 순위가 뭐랑 똑같냐? 1등이랑 똑같냐? 1등이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최우수라고 출력해주세요.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2등인지 3등인지 몇 등인지 모르니까 또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래서 컨트롤 V에서 우리 순위 구해놓은 거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서 이제 순위를 구했을 때 그 순위가 2등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2등이랑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수라고 출력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3등이든 4등이든 5등이든 다 그냥 공백 출력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따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쌍따옴표 2개 찍어서 공백 출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if를 2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가로 2번 닫아주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 쓰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빈 공백 나왔죠? 그 밑에 건 이제 1등이니까 최우수가 나올 거예요. 그 밑에는 3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오겠죠? 그 밑에는 2등이에요. 2등이니까 우수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4등이니까 공백이 나오겠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6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자,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 그리고 요만큼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식들이 이만큼이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여기서 이제 순위를 구했는데 그게 1등이랑 똑같냐? 1등이냐? 물어봤죠? 1등이랑 똑같으면 최우수라고 출력해라. 만약에 1등이 아니래요. 아니면 그때 이제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짓이 이쪽이죠. 해서 뒤에 있는 if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또 물어보죠. 순위가 이번에는 2등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만약에 2등이랑 똑같으면 우수라고 요거 이제 출력하고 끝나는 거고 만약에 2등도 아니래요. 2등도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요 빈 공백 출력해라. 이쪽으로 가서 빈 공백 출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6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막힘없이 쭉쭉쭉쭉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연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함수 형식 못 외운 게 있다 그러면 그거 먼저 외우세요. 그거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한번 꼭 풀어보고 문제 풀다가 만약에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본인 걸로 만들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